차는 마음 공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차와 마음 수행은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특별한 관계이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깨달음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세계 최초의 차 전문서 다경을 집필한 당나라의 유구는 차를 일컬어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심오한 음료이지만 자기 수행을 하지 않고는 다가갈 수 없다고 했다. 차 생활을 통한 수련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로 만드는 행위라고 보았다. 다도라는 용어를 문헌상에 최초로 사용한 당나라 때 승려이자 유구의 직위인 석교윤도 차 마시는 이유를 들어 차의 명상적 기능을 기술하고 있다. 한 번 마시면 혼미함을 씻어 마음과 생각의 상쾌함이 천지에 가득하고 두 번 마시면 정신이 맑아져서 후련히 비를 뿌려 티끌을 가벼이 씻어내는 듯하고 세 번 마시면 문득 돌을 깨쳐 어떤 괴로움이나 번뇌도 닦아준다. 조선시대의 이몽 역시 다부에서 차의 5가지 공과 6가지 덕에 대해 언급하며 차의 명상적 기능을 기록하고 있다. 5가지 공이란 독서에 열중할 때 목마름을 풀어주고 답답한 가슴의 울분을 풀어주며 손님과 예를 지켜 정을 돋우고 독을 없애 소화를 도우며 숙취에서 깨어나게 한다. 6가지 덕이란 오래 살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기운을 맑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을 신령스럽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예를 갖추게 한다. 이처럼 차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오랜 기록들에 남아있다. 이처럼 차를 마시는 행위는 기호 음료를 마시는 것 뒤상의 의미가 있다. 물을 끓이고 잘 끓은 물에 차를 우려 맛있게 마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취미생활이지만 이를 통하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의 정신은 차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내면적 가치이자 덕목이다. 하지만 마음을 닦는 요소가 결여해 있다면 차는 단순히 기호식품에 불과하며 그저 생각나면 마시는 음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차는 여럿이 마시며 함께 즐기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마시는 것이 제격이다. 홀로 고즈넉하게 차를 마시면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 차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고 다오라는 차를 담아두는 단지에서 차를 꺼내 다관이라 불리는 차주전자에 담고 물을 식히고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 마음은 넉넉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고요한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따금 맛있게 차를 우려내고는 혼자 미소를 머금고 성성하게 깨어있기도 한다. 차를 즐기는 생활이 단순한 일상적인 행위를 넘어 여러 유익한 작용과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좋은 영향들에 의해 마음 공부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차는 마음 공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차의 정신은 곧 명상과 직접 연결된다. 이처럼 차를 마시며 마음을 보는 힘을 기르면 일상생활 속의 흔한 동작들도 모두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상은 생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생활이 명상이 되고 명상이 곧 생활이 되는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이룰 수 있다. MTM이 뭐예요? MTM은 마인드풀티 메디테이션의 약자로 마음챙김 차명상 즉 차에 마음을 두어 알아차리는 명상을 일컫는다. 단순히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오래 머물며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물이 끓을 때는 물 끓는 소리, 물방울이 뽀글거리며 올라오는 모양에 주의를 기울이고 찬물 따를 때는 손에 느껴지는 다관의 단단함이나 무거움, 팔의 움직임, 조르르 떨어지는 찬물 소리, 찬물이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물거품과 잔물결 등의 주의를 보내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전부이다. 차를 마실 때도 우려진 차의 색깔, 향, 맛, 온도 등의 주의를 기울이며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을 반복한다.
한마디로 차라는 도구를 통해 마음과 대상이 하나가 되는 힘을 기르고 이를 통해 생각이 아닌 현재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 차명상과 MTM은 같은 듯 다르다. MTM이 일반 차명상과 다른 점은 마인드풀에 있다. 기존의 차명상이 몸과 마음의 이완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예절,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둔다면 MTM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매 순간 마음 챙김을 통해 알아차림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예법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진행하기보다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한 동작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텐션, 나타나는 느낌과 현상에 머물러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리는 어웨어너스 과정의 반복이다. 다구를 다룰 때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를 다룰 때 내 감각과 느낌은 어떤지, 느낌이 일어날 때 마음은 어떻게 변하고 반응하는지 매 순간 들여다보며 알아차림을 이어간다. MTM의 이해를 높이려면 마인드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인드풀은 마인드 마음 플러스 풀로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염두에 두는,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 무엇에 의도를 갖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 잊지 않는 등이 있다. 요즘 명상과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마인드풀니스 역시 마음 챙김, 알아차림, 주의 집중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마인드풀은 사티라는 불교 용어에서 유래했는데 사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기억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에 마음을 두어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한다. 즉 사티는 현재의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아무런 판단 없이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심리적인 과정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MTM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시간이라도 짬을 내 차라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차와 함께하면서 선입견이나 판단, 집착을 내려놓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알아차리면 된다. 처음에는 대상과 하나 되는 일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편안한 마음으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은 이완되고 이완된 마음은 대상을 가까이 마주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어준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MTM을 편안히 쉴 수 있는 나만의 힐링 타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 내가 나에게 마음속 편지를 쓰는 느낌이라고 한다. 저자 역시 MTM은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보내던 시선을 거두고 오로지 나의 몸, 나의 감각, 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은 하나처럼 붙어 다닌다. MTM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다. 발리어로는 사티와 삼파잔냐라고 한다. 둘은 분명 다른 뜻이지만 하나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에 간혹 이 둘을 하나처럼 혼용해 쓰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은 분명 다르다. 마음 챙김은 대상의 주의를 기울여 들여다보는 것이고 알아차림은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이 끓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라고 할 때 대상의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마음 챙김 즉 주시이고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초기 불교 학자인 정준영은 있는 그대로에서 주시 즉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상의 마음을 모아 자세히 살펴보는 것, 즉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편견, 관념, 판단 없이 조급하거나 느슨하지 않은 균형 잡힌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시, 서티이다. 주시를 지속하면 그 현상에 대한 분명한 알미 일어나는데 이를 일러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정준영은 마음이 대상에 밀착해 있는 상태를 주시라고 하고
그 밀착된 대상을 아는 상태를 알아차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은 어떤 관계일까? 한마디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마음챙김이 있으면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챙김을 수반한다. 정준영은 알아차림은 주시와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상호 보완적이다. 주시가 있으면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반드시 주시를 수반한다. 주시가 대상에 대해서 순간순간 놓치지 않는 마음 작용이라고 한다면 알아차림은 대상에 대한 분명한 파악을 의미한다. 또 알아차림은 주시와 지혜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시를 통해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은 세트처럼 붙어 다닐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굳이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대상을 바라보고 자세하고 빈틈없이 주시하면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지혜와 연결된다. 만약 이들을 의도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면 오히려 망상이 될 것이다.